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다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쉬운투자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오늘도 무난한 하루였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업종별로는 막 들쭉날쭉했습니다. 사실 네. 추석 전이라서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경험상 추석 전에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긴 있었는데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예,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추석 이후입니다. 특히 이 추석 연휴 딱 떠나기 전날 만약에 폭락한다면 기분이 참 안 좋겠죠. 네. 네, 내일까지 좋길 바랍니다. 아, 세뱃돈 필요하신 분들, 세뱃돈은 아니구나. 용돈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오늘 나이 드신 손님께서 용돈 써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조금 팔아드렸다는 거. 네. 네. 그러면 뭐 내일까지 인출이 안 되겠네요? 모레까지 인출해드려.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아, 수요일이네요. 그냥 오늘까지가 오늘까지 추석이에요. 팔면은 내일까지, 오늘까지 내일부터는 추석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내일 팔 건 안 팔지. 이미 추석 때 못 쓰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 코스피는 0.15% 상승, 코스닥은 0.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한 1,800억 매도했고요. 코스피에서. 네. 네, 코스닥에서는 뭐 미미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3,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수. 이제 막 이틀 연속 매수했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하도 속아가지고. 예, 많이 속았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규모가 엄청 크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확신하기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여하튼 일주일 연속 이상.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1,4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안 좋았어요. 일본도 한 0.5% 빠졌고요. 홍콩은 특히 한 1.7% 넘게 빠지고 있고, 뻔시 얼굴 어떻게 예, 보나. 상해도 한 0.5%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이제 의료 정밀 섹터고요. ST 바이오센서, 여기도 이 업종도 그 은행 업종처럼 카카오뱅크가 거의 주도를 하는데요. 여기도 ST 바이오센서의 거의 주도를 시총이 당하고 크죠. 있습니다. 이 진짜 진단키트 어마무시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위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여기도 포스코 케미칼이 4.5% 오르면서 주도를 했고요. 세 번째 많이 오른 업종이 의약품 2%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네, 특히 뭐 백신이나 이제 뭐 국내 백신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한 2% 3%씩 많이 올랐거든요. 내일 이제 임시 주총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 지주사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케어라는 이 세 회사 간의 합병을 이제 내일 주총에서 결의합니다. 네. 합병 기일은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합병 시에는 개별 지주사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후 나머지 자회사, 그 세 개의 사업회사 간의 합병,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당연히 진행이 되는 수순이고요. 매출 영업이익 규모는 줄어든다고 너무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 사실 이 의혹에서 좀 벗어나는 게 더 이제는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거 3사 합병되면서 뭐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네. 네. 한양증권 오병영 연구원은 이제 레키로나주 부진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반등의 기회가 왔다, 이런 언급을 해줬고요. 네. 네, 그리고 내일 임시주총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내일 물적 분할 관련 임시주총 예정인데요. 네.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주주 구성은 SK가 33%, 소액주주가 27%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4%, 국민연금이 8% 있습니다. 네.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주주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표를 행사한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외국인 기관들은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지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ISS라고 하는데요. 국내 의결권 자문사 이제 대신 지배 구조 연구소, 여기하고 함께 투자 지원 마련을 위해서는 IPO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지난번에 물적 분할할 때에도 대부분의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이 찬성 의견을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 기관은 보통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찬성한다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이 우려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3%, 2%씩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는 뭐 0.6%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참 이거 물적 분할 참 주주 입장에서는 문제네. 주주 입장에서. 대주주 말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문제입니다. 대주주는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지.
회사 더 하나 차려가지고 돈 더 받아갖고 회사 또 대주주로 더 참여하는 거, 회사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문제 없죠? 그렇죠. 네. 대주주는 시계를 길잖아요. 사실 이거 물적 분할하더라도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 길게 투자한다 이러면은 그렇게 희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주주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IPO 상장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서 주주가치 희석은 될지언정 그 이후에 투자를 위해서 받는 투자금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나중에 땡겨보면은 훨씬 더 회사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대주주는 좋은데 소액주주는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길게 봐도요?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좀 길게 보기 힘들긴 하죠. 아니, 길게 봐도.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 회사 하나 생긴 거잖아. 네. 회사 지분 가치가 약간 희석이 될 수는 있지만 회사 하나가 더 생겼잖아, 확실하게. 네. 근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하나가 더 생긴 건가요? 회사가 나간 건가요? 아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더 생긴 걸까? 이게? 좀 이상한데? 네. 그렇죠. 안 좋지. 아니, 자기 회사란 느낌이 없잖아. 소액주주는 기업에 참여하는 건 맞는데, 배당 약간 받지 않겠어요? 배당을 약간 받는 거? 근데 이제 많은 소액주주들이 저 자식 보고 저 집에, 아유, 저 집 등록금 왜 밀어줬냐면 저 집 자식이 정말 잘 될 거야. 저 집이 제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집을 그냥 아주 엄청나게 부흥시킬 거야 하고 등록금 막 대줬는데, 서울 가더니 안 와. 끝났어. 끝났어. 그 아버지는 뜨뜻하지. 아들이 잘 돼가지고 서울에서 유명한 뭐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은 아유, 우리 아들 뭐 이러면서 어깨 힘도 들어가고 좋죠. 근데 옆에 등록금 대준 사람은 뭐냐고. 항상 물론 아버지가 항상 나한테 인사 잘하겠지. 신박한 비유네요. 아니,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지금? 참. 소액주주 입장하고, 이게 대주주 입장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버지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소액주주인데 저한테 만약에 대주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의견에 따르겠다. 우리 어떻게 할까? 물적 분할 할까? 하지 말까? 그러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 하는 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인적 분할을 그래야지. 근데 그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하려면 사실 IPO만 한 게 또 없잖아요. 네, 그렇지. 네. 빠르게 성장하려면 또 참 대주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긴 하죠. 근데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상장할 거 아니야. 상장 안 할 게 아니잖아.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장할 거니까. 100% 자회사로 계속 있을 건가? 남의 돈 받아갖고 과점주주 자식으로 그냥 있나?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새로운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우리 사주한테 뭐 우선권을 좀 주는 것처럼 기존의 모회사 주주들한테도 좀 우선권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투자 받을 때 그런 식으로 기존 주주들한테 받는다면 의미가 있지. 비상장 회사들. 그러면 의미 똑같지. 그런 인센티브 주면은 이제 물적 분할 결의를 해도 이런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는 좀 미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비상장 회사한테 외국계나 뭐 이런 데서 뭐 우리 투자 받아요. 그럴 때 이제 기존 주주들도 투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좀 의미는 다르겠죠. 예. 근데 또 거기서는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개인들한테 판단을 넘기는 거니까 그건 괜찮을 수 있죠. 네. 네. 우리 심도 있는 논의했네 오늘. 그러게요. 우리가 네. 지난번에 카카오뱅크의 그 김범수 의장도 저희 방송을 보신 것으로 추정되면서 빠르게 발빠르게 저거 아세요? 우리 모바일 바뀌었어. 다트. 어플이요? 네, 네, 저도 새로 깔았습니다. 네. 증시각도의 TV 위력이 대단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을 거야. 모바일 이상해요, 뭐 이런 거.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그럼 어디지? 금감원이요? 금감원. 예, 금감원 직원 안녕.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
따봉. 네. 네. 아주 뭐 깔끔하게 개편이 됐더라고요. 네,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모바일 시대인데 잘했습니다. 기존에 다트 어플 깔고 계신 분들은 깔고 다른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어플이 바뀌었어요. 저도 갑자기 알림이 안 오더라고요. 원래 등록해 놓으면 알림이 오는데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어플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도 칭찬해. 잘했어. 네. 좋아졌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떡하지?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온라인으로 차를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신규 SUV 캐스퍼라는 모델이 새로 나오는데 온라인 판매 사전 계약 첫날 18,000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네. 역대 내연기관 차 중에서 사전 계약 최대 물량이라고 해요. 기존에 몇 년 전에 이제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 첫 굉장히 계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었고요. 캐스퍼는 이제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캐스퍼 한 대를 예약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네. 오늘 뭐 주가의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다 보합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하해운이 1년 반 만에 거래 재개 후에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2019년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상장 전날 이제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는 뭐 컨테이너선 사업도 하는데 그간에 HMM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잖아. 네. 배 하나만 있었으면 돈 벌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작은 배 한 대만 있었어도 돈 크게 벌었을 것 같아. 그간에 못 오른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억눌린 그 욕구를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잡을 수도 없었으니까 기존 주주들만 좋으시겠습니다. 다행이죠. 개고생하다. 오래 버티셨겠죠. 이거는 불가피하게 버틴 거잖아. 그렇죠. 다행이야. 야, 기회 줬으면 다 탈출했을 텐데. 근데 그간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H&M 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아니야, 가슴이 두근거렸겠지. 우리도 이러면서. 이러다 상장 폐지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근데 이거는 진짜 묻지마로 영업이 업황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역대 최고치였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광주 신세계 이거는 정말 우량 기업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싼 기업이죠. 예, 대학교 때부터 투자를 했었던 기업인데 오늘 1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게 소문이 좀 나기도 했거든요, 사전에. 네. 오늘 광주 신세계 그 정용진 부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지분을 신세계에다가 전량 매각을 결정을 했거든요. 정용진 부회장이 이명희 회장한테 받은 이마트 지분 8.2% 증여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증여세가 1,900억입니다. 요거 납부를 위해서 광주 신세계 지분 52%를 신세계에 2,200억 규모의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냥 딱 요거 팔고 상속세, 증여세 내고 끝내는 거죠. 네. 좀 아깝긴 합니다. 광주 신세계 지분 절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버린 거죠. 신세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광주 신세계 지분이 기존에 10.4%였는데 62.5%로 증가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광주 신세계 오늘 매매가 된 가격은요. 전일 종가 대비 20% 프리미엄이 붙은 274,2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가 기존에 10%였을 때는 아니었는데 62%가 되면서 연결법인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연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신세계도 이제 영업이익은 한 480억 정도 작년에 냈던 회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근데 뭐 싸게 샀다는 생각은 들진 않네요.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워낙 싼 회사였지. 워낙 싼 회사였으니까. 근데 이 상속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분 관련해서 뭔가 이제 우리도 약간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세금도 높아. 저도 상속세만큼 냅니다. 난 진짜 집 가지신 분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내 앞에서 막 그러면은 진짜 짜증나. 당신 나만큼 내봤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죠, 진짜. 근데 저 차등 의결권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미국은 도입됐는데 한국은 없죠. 금감원 듣고 계시나? 듣고 계신가요, 금감원 선생님? 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상속세를 내면은 지분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오너페이가 많았습니다. 오너페이가 많았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오너십이 강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업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오너십이에요. 얼마나 주인의식이 강한가. 그래서 주인의식이 강한 회사인데 난 재무는 모르겠고 앞으로 내 나이 먹고 좋은 애들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이거 사모펀드한테 팔긴 싫고 어떻게 하죠? 이런 기업들 중에 회사 내용 좋은 거를 버크셔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고택도 그래서 계열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 이 그 상속세를 내는 구조를 재편할 거냐, 아니면 그걸 안 할 거면 그 상속세를 내면서 지분율 떨어지는 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할 거냐 하는 고민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지분율이 훅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오너십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너십이 있어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좀 물론 뭐 옛날 D 뭐 항공사의 J 뭐 이런 쪽에 뭐 이런 파행적 그런 모습 이런 건 안 되겠죠. 근데 이제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회사들은 큰 회사 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단적 효율을 향해서 기업들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효율이 극단적이지 않으면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단 지성을 잘 뽑아서 쫙 엑기스를 뽑아서 모아서 잘 돌려야 기업이 돌아가는 거라서 전 차등 의결권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한국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젊은 20, 30대들 이제 영끌해가지고 집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주주들도 지금 영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인세계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재벌 그룹들이 다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되면서 네. 뭐 지분을 매각하거나 뭐 신용대출까지 받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지금 굉장히 세율이 높긴 합니다. OECD 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하고요. 최대 주주는 또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20%. 그래서 최대 주주는 상속세율이 최고 60%까지 적용이 됩니다. 50%가 세네. 넘습니다. 굉장히 세요. 세네. 예. 18개국 그 OECD 18개국 평균 최고세율이 27%거든요. 여기에 2배 수준을 넘네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도 이제 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신세계 그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도 세금을 또 1,000억 정도 내야 됩니다. 네. 연부연납제도 활용해서 지금 나눠내고 있는데 냈던 거 빼고 이제 또 내야 될 게 한 800억이 넘더라고요. 네. 네, 요거 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광주인세계 지분을 매각을 했잖아요. 세금 네. 내려고. 그걸 보니까 정유경 이 총괄사장은 도대체 뭘 어떻게 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세계 지분도 갖고 있고 신세계 인터 지분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신세계 인터 지분을 합하면 한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광주 신세계 같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럴 이런 수 것도 있겠네요. 예, 주주들이 또 그냥 기업에 대한 고민도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곁다리 이슈 가지고 또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 조금 줄여요? 세율이요? 응. 아, 세율. 아,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세무사인데, 세무사? 네, 네. 세무사가 여기 있어요. 네, 뭐 세율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일 많이 내는 건 좀 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60%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해? 제가 보기엔 세금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차등 의결권 저는 얘기는 한 거예요. 세율은 똑같이 내되 차등 의결권을 주자. 그래, 의결권을 줘가지고 운용은 계속과 경영권을 가지게 가자. 이런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세율 인하보다는 조금 빠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야 우리가 안 억울하지. 우리도 네.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리지가? 유리지가 빠져나갈 수가 없죠. 유리지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 원인데요. 전 세계 기업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고 올해 4월에 이미 2조 원은 먼저 냈습니다. 네. 6분의 1 먼저 냈고요. 어떻게 냈냐면 보유 현금, 그다음 배당금, 신용대출 4천억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신용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예. 농협은행에서 이제 받으셨는데 신용대출 4천억 나오시네요. 네. 신용대출 지금 1인당 연봉 한도로 제한했잖아요. 네. 이제는 많이 못 받으실 거예요. 4천억이나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야, 급이 다르다. 신용대출 4천억.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을 따라하려는지 세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법인세율이 지금 21%인데 인상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법인세 인상 이슈가
올해 연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8%? 뭐 지금 네, 26.5%, 26%, 이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부양한 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의 대선 공약은 법인세율 28%까지 인상한다였거든요. 근데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장부 소득이 2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5% 최저한세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자회사의 무형자산 소득도 기존의 10.5%에서 국가별로 21%까지 인상한다고 하고요. 뭐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해줬었는데 이것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자사주 매입에도 2%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되기도 했고요. 5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3%포인트 개인 소득세율 추가 인상, 그리고 자본이득세도 인상한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500만 불이면은 이제 60억. 예, 60억이니까 1년에 60억 이상 버는 분들에 대한 과세니까 해도 되겠죠? 잣대가 좀 이상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포인트잖아요. 이 정도는 뭐. 아니야. 기본 소득세에다 플러스 3%. 그러니까 추가로 3%포인트니까. 근데 얘네 주세도 또 있대요. 지방세처럼 있겠죠. 중앙정부에 내고 또 주세도 있어가지고 얘네도 합산하면은 적지는 않긴 할 거예요. 3.3% 추가되는 거네요. 네.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생생히 살아있을 때는 이게 더 높았죠. 그때 서로 그 체제 경쟁할 때는. 80년대. 아니, 50년대. 50년대. 50년대 30 그 전에 공산주의 막 발언해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 볼셰비키 혁명 나고 막 아주 옛날 얘기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냉전 시대 때. 아니요, 훨씬 냉전은 훨씬 다 출생 전 역사적 얘기예요. 출생 아직 저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저기 뱃속에 있으셨을 아주 옛날. 네. 아빠 엄마가 만나기도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때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빠른 성장 속도를 발휘합니다. 소비에트가 초기 한 10년인가 20년 동안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내요. 그러니까 다 혁명하게 생겼거든.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산주의 혁명이야. 왜냐하면 다 털어서 나눠 갖자 이거잖아. 자본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본주의의 주인들인 자본가들은 공산주의를 제일 무서워해. 그러니까 공산주의 가지 않아야 되니까 협조를 하는 거지. 옛날엔 절대 협조 못했는데 협조를 해서 높은 금리, 세금도 한때는 세금 9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뭐 2차 대전 때 그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나요? 전쟁 때? 루즈벨트 때죠. 루즈벨트 때 2차 대전 그쯤 대공황 이후에. 네, 난 오건영이 아니라 연도수를 정확히 못 외우겠네. 네, 대공황 이후에. 네, 맞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사실 지금은 굉장히 낮은 거긴 하죠. 그래도 네. 이 세금 문제 얘기하면은 이제 막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세금 내면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세금 저는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 어제 차 갖고 와서 완전 집에 가서 뻗었습니다. 어제 운전 한 5시간 넘게 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죠. 한 400km 했으니까 토탈. 그러니까 완전 뻗었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싶은데 오늘 다 큰 비싼 차 한 대당 한 25원 안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롤스로이스 웃기지 마. 네, 무슨 이런 거 있잖아. 사고율도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사고율 떨어지는 그 차를 타고 다 책을 읽으면서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이제 조만간에 조기집판에서 만날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 책 속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거야. 이건 자율주행도 안 돼. 자율주행을 해도 이렇게 책 속에 깊이 빠지긴 어려워. 왜냐면 앞에서 휙휙 화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 좀 행복했고 그럴 때 저는 사회 인프라를 쓸 때 되게 고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세금 낸 거를 돌려받아야지. 그래서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저희 집 앞에 특급 열차를 하나 만드는 게 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서울역까지 한 방에 딱 왔으면 좋겠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러면? 남들은 저기 제트기 타고 다니시잖아요. 버핏 할아버지나 이렇게 먼 거 할아버지들은. 나는 기차 타고 다닐라. 더 쌀 것 같아. 네. 이사를 오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 이거 1년에 교통비가 얼마쯤 될까? 1억 5천쯤 할까? 그러면은 전용선 하나 띄워주나? 전용 열차? 이런 꿈도
꾸고 있어요. 꿈은 크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되든 안 되든. 네. 되게 좋아요. 그 앉아서 책을 읽으면 도서실에 온 것보다 더 깊이 책이 읽어져. 도서실에서 책 읽으면 잠이 오거든. 근데 열차에선 잠이 안 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게요. 적절한 소음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부분적으로만 세금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조만간 이제 주식시장의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크게 변동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리스크로 요인을. 자, 파이낸스 학과 계산해 보세요. 21%에서 26%가 하면 EPS 얼마 줄어듭니까? 21%에서 26%요? 네. 5%포인트 올라가면 네. 5%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네. 그냥 5%만 줄어드나요? 물론 정확한 거는 좀 달라지죠. 네. 정확히 5%는 아니겠지만 5% 내외일 것 같아요. 네. 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EPS? 네. 뭐 어쨌든 그 정도 아닐까요? 세우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퍼가 높아지는 거죠. EPS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잖아. 그렇죠. 5% 떨어지면 0.5배 정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PER이 0.5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15 하던 PER이 15.5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타격이 있지.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일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21%도 안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 무형자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10% 정도 네. 그 정도만 내는 곳들도 많아서 그런 데 대한 뭐 소득공제도 폐지되고 거기에 대한 인상률도 높아지면 EPS 감소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시장의 악재가 될 요인이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입니다. 미국 기준 한국 아니고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연합 인포맥스에서 오늘 저만 나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잘생긴 멋쟁이 안지원 PB팀장이 연합 인포맥스 접수하기로 했고요. 내일은 또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저번에 그 강방천 회장님 연합 인포맥스 나오셨을 때 저한테 잘생겼다 칭찬해 주셨거든요. 네.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저기 맥락이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